흐르는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 흐르는 시간의 힘 앞에서도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전주시 동완산동, 전주천을 따라 이어지는 주택가 사이로 전주에서 단 하나 남은 국수 공장이 있습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왔다는데요.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뀐 걸까요? 그런데 이 국수 공장이 특별한 이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어도 3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덕에 전라북도 천년 명가에도 선정됐는데요. 전통가업의 대를 잇는 업체에 붙는 타이틀입니다. 이 길이 송 대표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길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 공장에서 태어났고 또 이 공장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저희 공장에서 오셔서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이 공장이 없어지면 또 저희 국수를 못 드시잖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도 이제 대를 이어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생계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또 음식이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라서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아버지의 윗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 국수 공장의 3대 대표 송진우 대표는 대를 이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의 또 하나의 특별함,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데요. 제일 먼저 가루를 반죽해줘야겠죠. 오늘은 메밀국수를 만드는 날, 소금물 외엔 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죽이 끝나면 기계를 이용해 눌러주는데요. 종이처럼 얇게 펴진 국수피 보이시죠? 얇게 펴진 반죽이 드디어 가늘고 긴 면발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면발은 건조가 중요한데요. 건조 과정 역시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넣는 간격도 다르게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대형 공장에서 스팀으로 단시간에 국수를 건조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선풍기 바람으로 천천히 말립니다. 쫄깃한 면발의 비법이라는군요. 힘들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고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전통의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유지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국수의 맛이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통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고요. 같이 일하시는 사람 직원들이나 저 또한 너무 힘들어서 약간은 이제 현대화식으로 바꿀까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국수를 잊지 않고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습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수시로 면발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는데요.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죠. 하지만 그 정성이 맛에 고스란히 묻어날 겁니다. 숙성과 건조 과정이 끝난 국수는 손님에게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크기를 맞추어 절단하는 것 역시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절단 방식 좀 편하려면 저희도 이제 자동화된 절단기로 절단하면 되는데 이제 공장이 또 오래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큰 기계로 놓을 수 없기도 하지만 공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그 국수 만드는 기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저울인데요. 이 저울은 이제 부등기 저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수를 올려놔서 중량을 이렇게 잴 수 있는 저울인데 현재는 이런 저울이 대한민국엔 만들지가 않아요. 전통을 고집해온 세월처럼 켜켜이 쌓이는 국수. 한때는 일대에 30여 곳의 국수 공장이 있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며 지금은 전주에서 유일한 국수 공장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윗세대부터 평생 국수와 함께한 인생이었죠. 국수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이 잘 나왔는지 직접 보고 만지며 깐깐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우직함은 국수 공장만의 고유한 국수 맛이 됐는데요. 부자의 국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전통을 지켜온 세월에 정성이 보태져 맛깔나는 손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전주에서는 제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집이 이 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소면하고 중면의 그 중간이라 맛도 쫄깃하고 식감도 좋아서 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픈 때부터 쭉 쓰고 있는데 아마 이 면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안 쓸 수가 없죠. 한 그릇의 국수가 맛있는 건 긴 세월의 맛이 녹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 이게 전통 면이라서 그런지 시중에 나온 것보다 쫄깃쫄깃하고 훨씬 맛있는데요. 결혼식과 회가변, 마을잔치처럼 특별한 날에 먹었던 음식 국수. 긴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네 소박한 인생을 담은 면, 그 안에 작은 소망도 담아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전통 방식대로 이제 국수를 맛있게 만들 노력을 해야겠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건강에 좋은 국수도 지금 하나씩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그 저희 공장이 해야 할 일들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국수를 잘 만드는 일. 네. 서민들의 삶을 대표했던 국수. 이 전통을 지키려는 이가 있는 한 앞으로도 국수 공장은 길게 이어질 것 같네요. 전주 남부시장. 이곳에도 수십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터줏대감 같은 곳. 예전엔 동네마다 한 곳씩은 있었죠. 바로 전파사입니다.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인데요.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살려낸 신기한 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서 시작된 가게가 아들까지 2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들은 단순 가전제품 수리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영업을 확장했고요. 부자의 동행은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지는 한 20여 년 정도 됐고요. 네, 저희 아버님 한 66년에 처음에 이제 전파사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아버님이 이어오시고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도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되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대를 이어서 지금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평생 지켜온 일에 누가 될 순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력도 만만치 않지만 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는 아들. 그 노력은 백년 가게와 전북 천년 명가 선정으로 이어졌고 소상공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전기과가 아니었는데 제 건의로 시작해서 가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손재주도 좋고 운영을 잘해서 뿌듯합니다. 부자가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50년 넘게 부자의 손을 거쳐간 제품들은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못 쓰게 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자부심. 그 희열에 수리도 할 수 있었죠.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식이 꽤 돼 보이는 라디오를 들고 왔네요. 따로 마련된 작업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라디오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금방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품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부품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품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다 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다 보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생명력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머지 가지고 또 다른 물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다 보물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업 공간 한쪽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제품들. 이곳이 아니라면 고물상으로 직행했겠지만 작은 부품 하나도 언제 쓰일지 몰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뒀다고 하네요. 부품도 찾았겠다. 이제 제대로 손을 봐야죠. 물건은 어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테나 부분이 파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보통 쓰다 보면 안테나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툭 치거나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이라 딱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파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안테나, 큰 고장은 아닌 것 같고 안테나 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며 유심히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와, 그런데 이 라디오들은 모두 웬 건가요? 아무래도 생명을 다한 다른 라디오에서 부품을 뺐을 모양인데요. 정원 씨의 손이 오래된 라디오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부품을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아,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데. 어떻게 라디오 주파수가 잡힐까요? 이제 스피커 부분하고 라디오 부분을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 잘 나네요. 아, 흥미롭네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 기분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기업마다 서비스 센터가 생기며 예전에 비해 수리를 맡기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원 씨가 오래된 제품의 부품을 버릴 수 없는 이유. 물건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추억이 다 물건 하나하나에 깃들여져 있더라고요. 뭐 시집 올 때 어머님이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첫 월급을 타서 샀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거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한테는 옛 추억을 다시 되새겨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그분들도 수리해주면 너무나 기뻐하셔요. 네. 그 손님 한 분 한 분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은 아, 이걸 하면서도 참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사람 빼곤 못 고치는 게 없었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곁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들.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길을 이제 점점 전파사들이 없어지는데 이게 다 누구나 힘들다고 없어지면 정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대를 이어서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5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업일지를 써온 정원 씨의 아버지. 아버지의 일지 속에서 아버지가 지켜온 노하우를 습득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긴 세월 지켜온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갑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세트나든지 심지어 뭐 CD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건데 그런 친구들한테 옛날에 그 카세트라든지 그다음에 전축, LP판 그런 이제 약간 예전에 했던 거가 어떤 건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소리길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공간을 지금 조성을 해놨어요. 그 볼거리, 체험거리 그런 식으로 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추억을 지켜준다는 자부심. 그 희열에 오늘도 같은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들의 손길에 오늘도 누군가의 추억이 아름답게 플레이됩니다. 전주 남부시장 그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동문예술거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로 북적였던 거리죠. 이곳에도 옛 모습을 간직한 장소,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되는 다방이 있는데요. 국내 최고령 다방입니다. 1952년도에 생겨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령 다방입니다. 전주 미래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다방이 열렸을 때부터 여러 문인분들
또 화가, 또 영화 관련되신 분들, 주로 예술가 분들이 많이 찾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곳이 위치했던 곳에 많은 관공서들이 있어서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많이 찾았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70여 년 가까이 다방이 운영되는 동안 수차례 주인은 바뀌었지만요. 다방이 간직하고 있던 고유한 정서만큼은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전주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전주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주 시민분들 또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어제, 오늘,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계속 자리하고자 합니다. 지키고자 했던 건 다방이 간직하고 있던 정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방이 새 옷을 갈아입을 당시 공간을 지탱하고 있던 작은 소품들까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사용했던 의자나 소품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가격표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반 가격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설치해서 사용했던 그 창틀이나 또 바깥쪽에 붉은 벽돌 이 부분도 그대로 살려서 외내장재로 마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요? 70여 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다방은 과거의 향수를 느끼려는 연세 지긋한 손님들과 푸르른 청춘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옛 다방의 공간적 가치에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된 거죠. 앞으로도 전주를 대표하고 전주의 어제 그리고 내일 미래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사랑방으로서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장소로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추억의 새로운 문화가 수북하게 더해지는 공간. 커피만큼이나 달콤하고 향긋한 이야기가 오래오래 이 공간을 가득 메우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을 지나 웨딩거리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책방들. 그 가운데서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곳, 헌책방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동문거리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70년대 초반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5년은 넘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젊은 베르테리 슬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너무 그 순진하고 감동적이고 먹먹한 그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도 이게 책을 읽어보고 서점을 하면 어쩔까 생각하면서 그때 사정이 뭐 젊으니까 좀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헌책방을 조그만하게 새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벌써 뭐 45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저 책이 좋아 시작한 일을 이렇게 평생 지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쓸모를 다한 책이 또 누군가에게는 보물과 같다는 생각에 책방지기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는데요.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들 틈에서 헌책방은 점점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한참 그 서점이 잘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 이쪽 저쪽 같아요. 책들이 그때 당시는 귀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전주 근교 그 군산 같은 데서 김제 같은 데서도 와가지고 2, 3월 달이면 신학기라고 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때는 토요일 같은 때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영업을 했었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았던 그 시절. 필요 없어진 책을 내놓고 필요한 책을 골라가는 재미가 있던 헌책방. 이제는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진 못하지만 책방지기는 여전히 헌책을 새 주인에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면이 있지 않습니까? 1면, 2면, 3면 이렇게 정도 보면 대략 10,000권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밑에 이렇게 쌓이고 2중, 3중 저 뒤에까지 쌓인 거 보면 4-5배 따진다면 한 5만 권 정도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 그 방법은요. 요즘에 찾는 걸 위주로 이렇게 전면에다 내세워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물이면 역사물, 그 문학이라든가 또 세계문학이라든가 뭐 또 환타지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저 밑에 있는 거 오래된 거 못 팔지만 요즘에 유행된 거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찾아서 팔 수 있다고 90%는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장을 넘기며 만날 수 있는 밑줄들. 가치가 없는 책이 아닙니다. 때론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세상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책방지기에게 헌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추억의 친구, 현재의 친구, 또 미래에 대한 친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읽는 이가 줄고 헌책과 서점을 찾는 이는 더욱 줄었다지만 책방지기는 앞으로도 묵묵하게 책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하듯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책을 찾아주며 추억이 담긴 책들을 친구 삼아 그렇게 살아가겠죠.